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척척석사 진중권과 구수한 윤석열 씨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그래도 조금 비는 구석이 많은 이 둘이 모인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만발하고 있는데요. 모든 문제 연구소 척척이와 구수의 신하 윤짜장과의 만남은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그토록 문재인 정부와 조국을 씹었나 봅니다. 뭐 인간이기에 물들어왔을 때 노젓자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윤석열이라니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여튼 이 둘의 만남은 그닥 크게 기대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모자람과 모자람이 만나 더 큰 모자람이 될 테니 저희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부디 끝까지 잘 버텨내 혹시라도 만에 하나 구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체부 장관쯤은 시켜주지 않을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이 21일 발족합니다. 포럼이 개최하는 창립기념 토론회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윤 전 청장의 은사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강연에 나서는데요. 또 공정과 사회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상임대표를 맡은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19일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법치를 바로 세워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각 분야 교수와 전문가 33명이 모여 포럼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독립운동합니까? 33인이 발족한다고요? 살짝 웃기기까지 한 이 퍼포먼스는 문재인 정부가 1번이라는 말인가요? 그래서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는 의미인 건가요? 이 개코미디는 대체 누가 기획한 거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법대 대학원 학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청장과 공석에서 몇 차례 만나 인연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또 윤 전 청장은 서울대 은사인 송 교수가 협의회장으로 있을 때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정 교수는 지금도 윤 전 청장과는 연락을 하고 있고 포럼 발족에 대해서 알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윤 전 청장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도 쪽팔린 거죠? 33인의 팬클럽? 좀 많이 당황했겠습니다. 포럼은 출범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축하 강연자로는 송 교수가 초대됐습니다. 토론의 기조 발제는 척척석사 진중권이 맡고 토론은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김태규 변호사가 하게 됐는데요. 정 교수는 이 포럼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 제일 목적으로 윤 전 청장의 대권 과정에서 백그라운드 역할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며 내년 3월 대선까지는 포럼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럼 발기인으로는 김종욱 전 한국체육대학교 총장과 박상진 국악학원 이사장, 황희만 전 MBC 사장, 김탁 고려대 의대 교수, 윤정현 범사련 공동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드디어 집단 최면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시켜준다고 이 난리들을 부리고 있는 거죠? 개나 소나 다 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적어도 자격은 좀 갖추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선거를 하겠다는 건 좋은데 33인을 억지로 끼워 맞춘 건 좀 오바 아닙니까? 그리고 팬클럽 결성식은 이렇게 기사를 써주지 맙시다. 이건 지면 낭비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분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꼭 자신이 불리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튀어나와 정부 탓, 정부 욕을 해대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몇 마디 할까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씨.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서울 동작구에 건립된 YS 기념도서관과 관련해 법인세 및 증여세 납부 통보를 받은 뒤 지방 선산이 사전 통보 없이 압류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 및 동작세무서 측은 체납에 따른 압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세금을 냅니다. 자신이 뭔데 세금이 체납되어 재산이 압류된 걸 대통령 탓, 정부 탓을 하고 있죠? 세금 면제 혜택이라도 받고 계신 건가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YS 기념관에 증여세 폭탄을 맞은 것과 관련해 사전 통보 없이 조상묘까지 압류 조치했다는 사실은 현 정권의 치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상임이사는 남의 돈으로 기부받아 이런저런 사업하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과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해서 오로지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이미 현 정권의 각종 정책과 인사 행태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2년 전에 이미 현 정권과 결별했고 이후 현 정권의 온갖 부패와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나에게 누가 보더라도 이 정권은 참으로 졸렬하고 치졸한 방식으로 정치 보복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세금 찬압으로 재산 압류를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분의 정신승리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되도록 법률로 명시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 과세 대상이라며 해당 재산은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지 만 3년이 넘었고 그 기간 안에 해당 재산이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과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과세 과정에서 과세 사실 판단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세자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소명 과정을 거쳤다고 압류 역시 사전 통지 후 집행된 것이라며 김 상임이사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김 상임이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버지의 전 재산을 기부해 건립을 시작했던 YS 기념도서관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관할인 동작구에 기부 찬합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지난 3월 초 갑자기 동작세무서에서 기념사업재단인 민주센터에 법인세와 증여세 3억여 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고 2개월 뒤 사전 통보 없이 거제에 있는 선산이 압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상임이사는 이에 대해 과거 군사독재 정권도 이런 식의 반윤리적 폭거를 자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상임이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했고 마산의 멸치 어장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 2억 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의 부모와 조부모 묘소가 있는 선산과 김 전 대통령이 민주센터에 기증했던 토지 3곳이 압류됐는데요. 김 상임이사는 아버님이 전 재산 50여억 원을 기념도서관 건립에 내놓으시고 기념재단인 민주센터는 아무런 이익 창출 없이 건립에만 매진했을 뿐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커녕 아주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현 정권의 무능, 무치, 무도한 통치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과 무관할 수 없는 이러한 폭거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정권의 악랄하고 졸렬한 만행을 계속 폭로하고 당당하게 싸워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고 덧붙였는데요. 김현철 씨, 문제의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세요. 당신이 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내는 세금을 안 내겠다고 정치 탄압을 운운하며 버티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맙시다.